너무 표시 안 썼거든. 나 운동 기술이 없더라. 선생님, 예, 그러니까 예. 이번 문제 답은 뭐예요? 2번 문제요. 잠깐만. 너무 했어. 2번에 B번. B. 이번? 어. B. B? 어. 몇 번? 2번. 이번? 2번 말하는 거 아니야? 7번. 7번이야? 7번에 C번. 잠깐만. B라가 돼 있는데? 자, 여기 불 좀 켜줄래? 여기? 응. 땡큐. 응. 응. 한 시간 좀 남았으니까 좀 이따가 시작해보자. 맞지? 성지 오늘 안 왔어? 모르겠어. 아, 온라인으로. 응.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안녕. 없나 보네. 자, 자, 얘들아 수업 준비해보자. 응. 자, 우리 수업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첫 번째 해줄 이야기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 이제 들어갔구나. 오케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주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그 도선 이야기 기억나지? 여기에서 뭐 current, potential difference 등등등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나지, 그렇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스스로 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디에서 논리가 막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뭐 좀 덜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을 텐데,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지혜가 온라인 학생, 온라인으로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여기에서 있는데 이 안쪽에 셈이 컨덕터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일렉트론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얘네가 기본적으로는 랜덤 다이렉션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 조건이 없었을 때, 즉 우리가 배터리를 안 꼽아줬을 때는 얘네가 이렇게 다 존재하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해 준다,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립시다. 심볼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포텐셜 디퍼런스를 이제 앞과 뒤에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쪽에 플러스 그 포지티브 포텐셜, 뒤쪽에는 네거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얘 둘 사이에 포텐셜이 있으니까 우리가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마이너스니까 앞쪽에서 이제 attractive force가 발생하고 뒤쪽에서 얘네를 밀어주는 repulsive force가 발생하니까 얘네가 한 방향으로 쭉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네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흐름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current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줬다 하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potential difference라는 개념과 current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 그럼 쌤이 저번에 말했다시피 얘네는 원래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 force가 있기 때문에 F equals ma에서 accelerating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근데 accelerating 실제 안 된다 그랬어. 왜? 누구 때문에 그래? 그치? resistance 즉그 positive 아이온 때문에 그렇지. 그치? positive 아이온이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전보트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쭉 오다가 얘네를 막고 튕겨나가게 되는 콜리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 일렉트론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녀석이 우리가 resistance다. 이렇게 불러줬다. 그치? 자, 그랬을 때 resistance를 나타내는 ohm's law 공식 뭐였죠? V equals IR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current 나타내는 공식 우리 I equals to Q over T가 있었다 그렇지? 이런 것들 좀 알아주고 그다음에 또 resistance 관련해서 이 resistance의 기본적인 그 막 도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뭐 있었죠? R equals to rho L over A 있었던 거 기억나? resistivity에 관련된 내용. 음.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콜리전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electrical potential 에너지를 우리가 이쪽 포지티브 아이언들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었어. 그렇지? 그럼 포지티브 아이언은 그걸 에너지를 받은 포지티브 아이언들은 더 많이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겠고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면 우리가 뭐가 발생하지? 히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thermal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thermal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때 그러면 이 얘네한테서 열을 손실, 즉 power dissipation이 있을 텐데 이 power dissipation 공식이 뭐였지? 그렇지. B equals to P equals to IV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었다, 그렇지? 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세우고 머릿속에서 이 논리가 너희들한테 펼쳐져야 돼.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그다음 얘기할 게 우리가 서킷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 서킷에 대한 이야기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쌤이 가장 먼저 서킷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를 레지스턴스를 한 개로 정리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시 그러면 쌤이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제 다른 반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러면 순서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정리해야 되는지가 좀 순서가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어 글쎄 이거 순서
거를 헷갈린다는 걸 쌤은 사실은 그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봤는데 모르겠어. 쌤은 솔직히 딱 보면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 그 감각적인 느낌이 나 있거든. 근데 어떤 학생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어, 사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말해줘야지 내가 이거를 될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쌤은 막 특별한 그 룰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사실 느낌이 들거든, 쌤은. 아무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먼저 해주면 이제 눈치챈 학생들은 있겠지만 8, 8 우리 이렇게 같은 녀석들이 파랄렐로 연결돼 있으면 이제 반으로 감소한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왜? 1 over a plus 1 over a이니까 결국엔 이제 1 over 4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역수치 해주면 4ohm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해주면 4ohm이야. 그다음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얘네하고 얘네를 해줘야겠다, 그렇지? 두 개를 해주면 우리가 시리즈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해주면 6ohm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6ohm과 아래에 있는 파랄렐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6ohm을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전체가 몇이 나와? 3ohm이 나오겠지, 그렇지? 3ohm이 나올 거고 이 3ohm이 나온 거랑 누구랑 비교해 준다? 여기에 있는 6V랑 비교해 준다. 그러면 얘네에 걸리는 커런트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얘 커런트 I는 2A가 되겠다. 뭐 때문에 V equals to IR을 공식을 써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 해주는 게 저번 시간에 사실 서킷의 사실 거의 70%라고 쌤이 얘기했어. 나머지 30%는 조금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거의 70%는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다행히도 IB에서는 서킷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페이퍼 2에서도 서킷 문제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알지? 그래서 어려운 서킷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나. 다행히.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몇몇 연습 문제 좀 풀어볼 텐데 이 뒤쪽을 가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 세 가지 우리 레지스터가 섞인 서킷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파워 디시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P equals to VI라는 공식을 우리가 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 문제 한 번씩 풀어보자. 조금 더 워밍업 한다고 생각해주고 풀어줘. 이 줌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던데 새로운 기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타이머가 있더라고. 그래서 타이머를 좀 맞출게. 타이머 어, 안 되지? 타이머가 안 켜져. 자, 30초. 나머지 풀고 있었어? 자, 영문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해줘야 되는 녀석 누구다? 일단 얘네 두 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얘네 두 개 해주면 딱 봐도 원옴이 나오겠다, 그렇지? 원옴이 나올 거고. 그럼 이 원옴과 포옴이 있는데 두 개를 우리가 합치면은 5옴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5옴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5옴과 10V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서킷 전체에 흐르는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어. 몇이죠? V equals to IR 써주면 2암페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2암페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 두 번째 우리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쌤이 말했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얘네한테 걸리는 녀석들 알았어. 원홈하고 파이브홈이야. 그러면 각각에 걸리는 포텐셜을 나는 구하고 싶은 거야. 얘네하고 얘네한테 걸리는 포텐셜을. 그러면 그 포텐셜을 알려면 우리 무슨 어떤 거 써줘야 된다? 포텐셜 디바이더라고 하는 거 써줘야 된다. 그렇지? 얘네는 1대 4의 비율로 받게 될 거야. 그렇지? 1대 4의 비율로. 그러면은 얘네한테 받게 되는 게 얘네는 5분의 4를 받게 되겠지. 1대 3에는 전체 5 중에 4를 받게 되는 거야. 곱하기 어디서부터? 10에서부터. 그럼 얘네는 8볼트가 걸리게 될 겁니다. 얘네한테는. 그리고 나머지 8볼트하고 10볼트하고 빼기 해주면 2볼트가 남게 된다. 그렇지? 그럼 나머지 2볼트가 얘네한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볼트가 걸리게 되면 얘도 2볼트, 얘도 2볼트야. 왜? 얘는 파랄렐이니까. 그렇지? 파랄렐이니까 둘 다 2볼트를 가지고 걸리게 되는 거야. 전체가 2볼트 걸리면 투옴 투옴 전체 둘 다 2볼트가 다 걸리게 되는 거야. 파랄렐이면 무조건 세 볼트가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 원리를 사용해서 얘네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레지스턴스 있고 볼티지 있지. 그러면 커런트 여기 구할 수 있겠다. 시 근데 사실상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자 일단 구해주면은 V equals IR 써줘서 커런트 구하면은 얘네는 2볼트가 나옵니다. 2 암페어가 나옵니다. 2 암페어. 그다음 얘네는 몇 암페어 나와? 이 2옴하고 2볼트가 있어. 그러면은 1 암페어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밑에 거도 1 암페어가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써줄 수 있으면 내가 이 서킷을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각 레지스터마다 이런 그 current, resistance, potential difference 세 가지를 다 구하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보자고. 그랬을 때 power dissipated in 2 ohms resistor니까 그냥 요 녀석의 power dissipation 구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P equals to VI 써주면 V 뭐다? 2 times 1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킷 전체에서 구해달래. 서킷 전체는 뭐 써야 돼? 얘네하고 얘네 써야지. 서킷 전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10 volts times 2니까 20 와트가 되겠다. 그래서 20 와트. D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의 문제야.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요 녀석도 한번 해보자. 다 했으면 쌤한테 보내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쌤한테 답 확인받고 이거 어제 풀었잖아. 그 위에. 그거 안 했어. 그거 안 했어. 여러
어려워하네 이거는. 예. 답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굿.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직이야? 30초 마지막 30초. 전기의 원리를 아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적들 풀려면. 예, 보여줘. 맞아. 자, 오케이. 이 녀석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V1, 즉 배터리가 지금 8V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가 5 identical register라고 했으니까 쌤이 그냥 R 이렇게 적을게. 다 똑같은 레지스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V2에 지금 1V가 찍혔다라고 했어. 1V. 자, 그러면 이렇게 찍혔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다. 쌤이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 될 건, 뭐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봐봐. 자, 우리가 쌤이 요 두 덩이만 볼게, 네, 두 덩이. 이렇게 두 덩이만 보면 우리가 두 개가 시리즈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는 포텐셜 디바이드가 일어났을 거야. 그치? 포텐셜 디바이드가 일어나서 얘가 1을 먹었어. 그러면 나머지도 몇을 먹어야 돼? 1을 똑같이 먹어야 돼. 1V. 오케이? 그러면 얘네 전체, 쌤이 지금 그 보라색 전체는 몇 볼트를 총 있는 거야? 2볼트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랄렐이면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 것도 몇 볼트야? 2볼트. 그래서 V4는 2볼트가 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얘네 전체가 지금 2볼트가 다 걸려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8볼트인 배터리 입장에서는 요렇게 나눠줘야 돼. 근데 얘네가 지금 2볼트 가져갔지. 그러면 몇 볼트 남아 있어? 6볼트가 남아 있네. 6볼트의 여유가 남아 있어. 그지? 그러면 RR이야.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 돼? 1대1. 그러니까 얘네는 3볼트, 3볼트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들을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들 연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잘 돼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풀려줘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얘네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잘 힘들면 그 개인적으로 연습 문제 좀 많이 풀어줘야 돼. 이런 것들 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쌤이 이거 70%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유형들이 거의 70% 나오는 거야. 서킷에서. 나머지 30%는 누가 나오냐? 뒷장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컬처프슬로, 컬컵슬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컬처프슬로. 자, 얘네가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조금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몇 번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 이 컬처프소는 두 가지가 있어. 커런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와 포텐셜 디퍼런스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컬처프 정션 룰인 얘네는 커런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네는 진짜 쉽습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쉬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션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정션이 있어야 되는데 정션이 어디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구간. 우리 즉 파랄렐일 때 이렇게 정션이 보통 보인다,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레지스터가 파랄렐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얘네가 그 커런트가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겠지.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래서 I1과 I2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면 커런트 I는 뭘까?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야. 사실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로야, 그지?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느껴져, 그렇지? 그래서 이게 컬처 정션 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뭐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통 말하진 않고 이건 너무 쉬운 얘기, 너무 쉬운 얘기고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얘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루프룰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프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쓸 때 루프룰을 좀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루프룰. 그래서 이 루프룰을 조금 볼 텐데 일단 루프룰이 얘기하고는 건 쌤이 생각했을 때 보통은 문제 유형상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루프룰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한 개의 루프가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가 루프라는 건 이렇게 네모를 그렸을 때 처음과 시작점 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루프다, 그렇지? 이렇게 루프. 이렇게 루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전체를 한 개의 루프로 볼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루프를 쓸 때는 루프가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두 가지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루프를 쓸 때는 어쨌든 이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끝점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루프라고 그래. 그러면 그 루프에 한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B, potential difference는 0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해봤을 거야.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쌤이 우리 그 이런 그 서킷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게 3볼트면 밑에 걸려줘야 하는 것도 몇 볼트야? 3볼트여야 되지. 왜? 파랄렐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얘 두 개를 얘네가 지금 한 개의 루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 그럼 얘네 두 개의 합은 0이어야 되는데 왜 6이야? 0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얘네가 왜 6이냐면 사실은 얘네를 잘 보면 쌤이 그 이쪽으로 전류가 이제 가서 정션으로 해서 나눠진다, 그렇지?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를 조금 더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흘러.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지. 얘네는 위쪽으로 흐르는 건 지금 클락와이즈로 흐르고 있어. 반대로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 잘 보면은 얘네가 또 마찬가지 여기 나눠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를 거잖아. 얘네는 사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지. 얘네는 사실 안티클락와이즈로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플러스면 사실상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치면 0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루프룰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앱이 실행이 안 돼. 왜? 왜? 이-
오케이. 자, 잘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얘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위로 올라와서 얘네가 I2만큼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I2만큼 흐르니까 우리는 이쪽 얘네한테 이 레지스턴트한테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를 내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V equals IR이잖아, 그렇지? IR 계산해주면 얘네는 I2 times 3ohm이 걸릴 거고 그래서 얘네는 3I2가 걸릴 거고 그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가 계산해주면 얘네 포텐셜 디퍼런스 B는 4 times인데 얘네가 쌤이 한쪽을 플러스로 두면 한쪽은 마이너스 전류가 흐른 방향이 전류가 흐른다 했다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두게 되면은 얘네는 마이너스 4i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컬 첩솔가 말하는 게 결국 이 루프 이 더티이 된 루프 안에서의 시그마 b는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 얘네 두 개를 더해 준 게 0이 된다. 즉 3i2 plus which is minus 4i3는 0이 된다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쭉 보게 되면 얘네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쌤이 각 식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얘네가 4i3 minus 3i2 equals 0랑 똑같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b번이 정답입니다. b번 같은 경우에는 위쪽 거를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렇게 반대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 뒷장 두 번 넘기면 요 문제가 나옵니다. 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 거야, 얘네. 제가 또 컬첩스 로 쓰는 겁니다. 컬첩스 로. 컬첩스 로 써봅시다. 할 수 있어. 천천히. 이거 20년도. 그지? 옛날 문제라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최근 줄 알았어. 그렇어?
제가 참고로 여기 그 셀에 EMF가 E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E는 이 배터리에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이해해 주면 돼 일단은. 오케이. 제가 한번 볼까?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 봐봐. 그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처음 시작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괜찮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자. 얘네 어떻게 푸는지. 자, 우선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가보자. 일단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XY, UW 루프라고 했다. 그러면 그 루프가 어디냐면 이제 WXY 그다음에 U 이렇게 U 그다음에 W 다시 이 한 개 이게 이제 한 개의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루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저기에 지나는 것만 본다. 알겠지? 저 루프에 지나는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저기에 지나는 레지스턴스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얘네한테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쪽으로 지나는 녀석은 일단 커런트가 I2 흐르잖아. 그럼 얘네한테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 B는 우리 I2 times R이 될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얘네한테 걸리는 이쪽 I3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근데 I3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네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고 싶은 거야. 그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지? 근데 봐봐. 쌤이 만약에 이거를 I 프라임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가 I2로 들어온다. 그치?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치? 그때서 우리가 I2는 I3 플러스 I 프라임. 맞아?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세울 수 있지. I2는 I3 플러스 I 프라임. 그럼 우리가 I 프라임이 뭐야?
I2 마이너스 I3가 되지. 그래서 얘네는 I2 마이너스 I3야. 즉 우리는 이쪽에 걸리는 potential difference를 구하려면 얘네 V는 I2 마이너스 I3의 times resistance R이 되겠다. 즉 얘네는 I2R 마이너스 I3R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얘네 하나 더 지나는 거보다 쭉 와서 얘네 지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potential difference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야, 얘네. 그지? 요 세 개 가지고 놀아야 돼. 근데 또 루프를 하면서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얘네 제공해주는 potential difference는 하고 나머지 것들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어떻게 되냐? 아무튼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루프를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주면 되냐면 배터리를 좀 기준으로 세워주면 좋아. 그래서 배터리는 으로 하고 나머지 지나는 것들 플러스를 해주면 보통 그래. 그래서 배터리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나는 것들 하면 우리가 배터리 E equals to 나머지 지나는 거. 첫 번째 얘네 지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I2R 플러스 두 번째 거 얘네 I2R 마이너스 I3R 해주시면 2I2R 마이너스 I3R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D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 숙제 7번에 혹시 푼 사람 있나? 그치, 풀었지. 몇몇 친구들 풀었는데 7번을 사실은 쌤이 빼야 되는데 못 뺐어. 쌤이 어 그거를 이제 놓쳤어. 빼는 걸 놓쳐가지고 못 뺐는데 이 7번도 마찬가지로 이 카르첩스를 쓰는 루프를 쓰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또 같이 하는지 보자. 자, 이 7번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못 푼 친구들은 쌤이 루프를 가르쳐 줬으니까 쌤이 1분 딱 줄 테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자. 얘네. 풀 수 있는지. 요 녀석도 되게 티피컬한 루프를 문제거든. 음, 음. 자, 쌤이 좀 힌트를 줄게. 힌트. 그러니까 루프를 볼 때 루프가 사실 많이 나올 수 있어. 루프가. 그래서 요렇게로도 한 개의 루프 나오거든. 요렇게 한 개의 루프 나오고 요렇게도 한 개의 루프가 나와. 그지? 또 다른 루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요렇게도 한 개의 루프가 나와. 그래서 스스로 몇 개의 루프를 시도해 봐야 돼. 내가 언제 될 때까지 루프를 시도해 봐야 돼. 알지?
자, 얘네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쌤이 루프를 여러 개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루프를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쌤이 이쪽 루프를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먼저 해봐도 돼. 이쪽 루프를 해보면은 모르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 쌤이 이쪽 루프를 먼저 볼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쪽 루프에 의해서 얘네가 시그마 b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2e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얘네를 아무튼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자. 근데 이게 어떤 루프를 세워주냐에 따라서 얘네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그게 바뀌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네를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의 브라켓 항상 씌워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은 얘네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쌤이 이쪽 루프를 봐주면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시계 방향이네. 아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생각해. 이쪽이 반시계고 이쪽이 시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봤는데 쌤이 이제 이쪽 루프를 좀 보려 그래. 이쪽 루프. 그러면 사실은 이쪽 루프는 전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사실 이걸 반대 방향 플러스 2라고 얘는 가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돌았을 때 얘네를 마이너스 2이라고 우리가 설정해 줬잖아. 근데 이제는 쌤이 이제 이쪽 루프를 볼 거야. 그럼 이쪽 루프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류가 얘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로 이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클락와이즈, 안티 클락와이즈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2 취급을 해주면 그래서 다시 이쪽 루프를 보면은 얘네 쌤이 이 배터리를 기준으로 EMF equals to x 더하기 2e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x는 2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턴스가 R이면 얘네 커런트는 E over R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루프를 봐도 사실 똑같아져. 이렇게 큰 루프를 보면은 얘네가 이고 얘가 2이니까 어쨌든 그거 더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그런 이제 루프 이렇게 푸는 게 루프이거든. 근데 이게 쌤이 말로 해봤자 이렇게 너희들이 연습을 좀 많이 통해서 얘네를 풀어줘야 돼. 쌤이 아무리 말로 해봤자 이거 잘 모를 거고. 근데 쌤이 어쨌든 기준으로 세우는 하나는 내가 루프를 정할 때 일단 모르는 게 두 개가 있는 루프를 정하면 안 돼. 씨, 내가 일단은 모르는 거 두 개 있는 거 정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거 하나하고 내가 아는 거를 보통 일단 기준으로 정해서 얘네 돌린 다음에 얘네한테 걸리는 한 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돌리는 거야 루프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는. 오케이. 자, 오케이. 우리 여기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우리 좀 합시다.
그건 이해돼? 이해돼? 문제마다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메카닉이랑 좀 비슷해. 각 문제마다 유형마다 좀 적용시켜줘야 되는 게 좀 달라가지고 방금 건 이해돼? 근데? 방금 건 이해돼? 이거 방금 이해돼? 짧은 거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개를 더하면 3. 이거만 이거만 쓰면 돼. 이게 그만으로 이게 없을 때는 하지만 공부하는 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무슨 좀더 이치에 맞는 설명을 들고 올게. 기다려봐. 선생님 나중에 말해줄게.
electricity 다음인데. 다음. 웨이브요. 벌써 스톱이야. Yeah. 음. 이해가 됐을 때 소리 빨리 나와 보여. Oh my God, I can see God. 여기서 이렇게 나와 보여. Yeah, I think I got my 얘네가 이게 어려운 where one eye the once once I do this book here's that once I say look that's actually on the target that door so yeah, I'm gonna send to those eggs 이게 commentary I don't have to set it up 좀 두개를 해야 보면 그냥 쳐다보면 get up 그리고 원장에 여기서 일본어 칠 때 이상한 입장에서 아니 아니면은 바로 이거는 저희 그들을 지금 하나 다시 EMS 이름도 쓰고 있었다 이 인생 됐었는 지로 있었다 내가 같은 자 얘네 의견에서 나도 운동을 이거 플러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되지 years that it was like 2 plus the June 그냥 마음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안 하겠어 하겠습니다. 마음에 요즘에 링크를 시험에 아 그런 게 있어. 야동 찍고 너무 어렵다. 진짜 그냥 뛰어. 서서히 그래서 이제 absolute self expectation 아 모듈 때 성능적인 준비 야동 찍는 거서 세개 있잖아. AGC 있거든. 사실 이거를 예약을 이렇게 이런 렉처는 되게 보기가 하는 이거를 이런 질문만 있어가지고 몰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이런 옵션 C가 왜 있지? 뭐야? 저건 출시지 네. HL요? 네. 그건 어디서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하긴 시작할 거는. 하기 시작하면 어버스 뭐 하다가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서도 어차피 그 물론 몇몇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한다고 되지만 기본적으로 A.4하고 A.5하고 B.1는 네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그냥 빼먹고 넘어 2학년 때 근데 너희 학교는 그거 한다고 했다고? A.5 그러니까 그 relativity 한다고 했 여자쌤이 너 알고? 몰랐어요. 아니 저랑 지구랑 한 명도 알고 우리가 쌤을 저기서 찾아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알려줬어요.
바뀔 수도 있고 전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약간 애들이 나중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걸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할 거면은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맛보기만 하고. 원래 2학년 때 근데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11학년 파이널이 보통 그 C.1 많이 들어가면 C.2에서 끝나. 일반적 C가 새로운 웨이브. 그냥 느리면 느리면 B에서 사실 B에서 끝날 학교 못 봤는데 느리면 C.1까지 들어가고 느리면 좀 빠른 학교들은 C.4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해요. 웬만하면 C는 들어가죠. 웬만하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렐티비티 안 하는데 내 생각에 안 할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알고. 왜냐면 그게 수업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면 어떡하냐고. 선생님 불러. 쌤 불러. 쌤 가르쳐 줄게. 수업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무조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시작하자. 그걸 알아야지 할수 있는. 그렇지만은 또 안 와. 그래서 전 걸 몰라도 사실 할 수 있어. 렐티비티. 근데 그러니까 전 걸 몰라도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전 걸 몰라도 사실 렐티비티 풀 수는 있어. 근데 개념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리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냥 좀 겁먹으라고 한 말씀 아니실까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부스 한 명이 인철 때 어 진짜 사이언스장? 아유. 아니야.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파일 거기서 끝날 학교도 있고 빠르면은 C3, C4도 나가는 경우도 있죠. C4가 C4가 C4? 스탠딩 웨이브라서 스탠딩 웨이브는 공식이 그 중요한 게 안 주어져. 그래서 그래. 마음의 준비? 쌤, 저희 시작 언제 해요? 지금 합니다. 네. 자, 우리 봅시다.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볼 텐데. 자, 그래서 그 방금 나왔었던 그 컬처 플로우 문제들을 이제 잘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쌤이 뽑아준 연습 문제 하고 쌤이 그냥 뽑아봤을 때 페이퍼 1에서 많이 쌤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페이퍼 1이 사실 엄청 많잖아 문제가. 근데 그 중에서 뽑아봤자 쌤이 기억나는 건 한 6문제, 7문제? 그러니까 10문제 미만이었어. 쌤이 기억나는 게. 펄접속을 써야만 하는 게. 그 페이퍼 2 문제는 2문제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나오면은 그러니까 고득점을 노리면은 무조건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잡고 일단은 나와 있는 거라도 다 풀어서 완벽하게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거야. 우리가 그 IB characteristic이라고 해서 그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 그래프에 대한. 그랬을 때 IV니까 I가 current인데 current가 Y축에 와. 그리고 V가 voltage인데 voltage가 X축에 와. 그래서 Y축이 current 그리고 X축이 voltage.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Y축이 current고 X축이 voltage인데 얘네 우리가 V equals IR 공식을 잘 보면은 Y축이 이제 I가 되려면 R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I equals to 1 over R times V가 돼. 그러니까 이 IV 그래프에서의 gradient는 resistance R이 아니고 1 over R이 됩니다. 얘네 gradient는. 그렇지? 그래서 얘네 gradient는 1 over R이 된다. 요거 잘 미리 생각을 해주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IV 그래프의 그 모양에 대해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좀 보고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뒤에 넘어가 주시면 이제 오미컨덕터, 세미컨덕터, 우리가 그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그 램프 세 가지, 그리고 뭐 서미스도 있긴 한데 서미스는 사실상 안 나오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래프 유형만 좀 보고 넘어가자. 첫 번째가 우리가 오미컨덕터라고 그런 게 뭐냐면 오미컨덕터란 옴스로를 따른다는 뜻이야. 옴스로. 옴스로란 V equals IR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 equals IR을 따르기 때문에 얘네는 일자의 그 리니어 라인 그래프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얘네 그레이디언트가 1 over R이다. 라는 거. 1 over resistance R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쌤이 이 필라멘트 램프에 대해서 볼 건데 잠깐 그 세미컨덕터 다이오드 건너뛰고 필라멘트 램프 보면은 얘네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S자 그래프를 그려. 아주 살짝. 물론 완벽한 S자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 뜻은 S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하면 얘네가 커런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네 그레이디언트는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진다. 그렇지? 즉 얘네가 점점 그레이디언트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우리가 방금 말했었다시피 그레이디언트는 1 over R이야. 1 over R이 줄어든다는 뜻은 곧 R은 증가한다는 뜻이겠지. 레지스턴스. 왜 레지스턴스는 증가할까? 램프를 잘 보면은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오미컨덕터는 조금 우리 약간 아이디얼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사실 모든 그 컨덕터는 이렇게 일자로 나중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아이디얼한 컨셉이고 이건 조금 더 프랙티컬한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필라멘트 램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점점 커런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컬리전이 증가하겠지. 컬리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컬리전이 증가한다는 뜻은 곧 무슨 뜻이야? 레지스턴스가 커진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네가 커런트가 더 많이 증가시키면 얘네가 결국에는 그 컬리전이 많이 일어나면 키네틱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할 거야. 그렇지? 그 퍼스티브 아이언들의 그럼 퍼스티브 아이언들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면 얘가 더 많은 바이브레이션이 있을 거고 결국엔 그 뜻은 더 많은 진동, 더 많은 컬리전이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런 어쨌든 나중에는 컬리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지스턴스가 증가한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그레이디언트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유형의 그래프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게 우리가 세미컨덕터 즉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 특징이 뭐냐? 우리가 얘네 특징은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특징이 있어.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여기 그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 심볼이 여기 화살표 보이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만 흘러.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만 흐릅니다. 전류가. 그래서 커런트는 이렇게 흐른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도 흐를 수 있냐? 이렇게는 못 흐른다는 거야. 여기에서 막혀서 못 흐르지 못합니다. 얘네는. 그래서 커런트가 흐르는 이 방향을 우리가 forward bias라고 부르고 커런트가 흐르지 못하는 이 방향이 reverse bias라고 불러줘. 그래서 얘네가 그 뒤쪽 그 reverse bias에는 커런트가 흐르지 못하다가 forward로 넘어오면 이렇게 급격하게 뛰게 되는 이런 거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즉 그 세미컨덕터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지? 우리? 반도체에 많이 쓰지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반도체가 가장 핫한 그거지.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회사가 어디야?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였을까 원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좀 치고 올랐는데 좀 굳건하게 1위를 지켰던 회사가 있어. 애플이었지, 애플. 그래서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야.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애플 전체 시총이 한국 시총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큰 회사 애플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번씩 이제 치고 올라올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또 찍었지. 그러니까 뭐 찍었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이제 이런 반도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맞아 맞아 젠슨 황 알아? 거기 젠슨 황이라고 거기 이제 CEO가 있는데
칼텍 출신 CEO였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셀이란 배터리를 사실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셀하고 세컨더리 셀 이렇게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셀의 가장 큰 차이는 차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셀은 말 그대로 이제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non-rechargeable, 다시 리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프라이머리 배터리,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그러고, 세컨더리 셀 같은 경우에는 리차저블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폰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모든 다 리차지가 가능한 것들이 세컨더리 셀이다. 2차 전지가 세컨더리 셀이냐? Maybe. Maybe. 자, 그리고 그러면 배터리 안에서 얘가 역할이 어떻게 나뉘냐 좀 보면은, 우리 배터리 안에서는 이렇게 cathode, 그리고 electrolyte, 그리고 anode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뉘어. 안에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 이 anode에는 이제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free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cathode에는 free 일렉트론들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positive 아이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렉트론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퍼시브 아이언으로 이동하겠지. 이렇게. 그지? 일렉트론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 돼, 안 돼? 배터리 내에서. 그럼 배터리가 아예 그냥 무쓸모란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합쳐지면.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일렉트로라이트가 해주는 거야. 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럼 이제 얘네를 이제 배터리 끼우게 되면, 서킷에 끼우게 되면 어떻게 돼? 일렉트론이 이렇게 쭉 흐르겠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 이걸 이제 배터리로가 소모하는 거야. 일렉트론을 쓰는 게.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가 그냥 저런 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원리로 지나가는구나, 요 정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EMF라는 녀석을 배웁니다. EMF도 사실 근데 정말 별거 아니야. 아까 너희들 문제 풀면서 몇 번 이제 단어를 만났을 거야. EMF, EMF 해가지고 만났을 텐데, 얘네 이름은 Electromotive Force라고 우리가 그런다, 그렇지? 그래서 Electromotive Force는 결국에는 얘네 원래 definition은 the chemical energy converted to electrical energy per coulomb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는 일반적으로 배터리한테만 많이 써. 일반적으로 배터리한테만. 그래서 너희들 그 일렉트릭을 주는 서플라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쓸 때 두 가지 있거든.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그 실험실에 있는 그냥 꼽고 쓰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서 EMF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왜냐면 케미컬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있어야지 보통 EMF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EMF라는 단어 쓸 때는 배터리를 좀 많이 생각해 주면 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MF의 심볼은 요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씁니다, 얘네. 이거 뭐라 부르더라? 엡사일론, 그치? 맞아. 엡사일론. 자, 아무튼 그래서 엡사일론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지는 포텐셜 디퍼런스 또는 볼티지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한테는 하나도 다를 거 없어. 얘네 정의를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라는 개념을 좀 배워봅시다. 인터널 에너지. 이것도 정말 쉬워. 우리가 여태까지 인터널 에너지, 인터널 레지스턴스. 인터널 레지스턴스는 여태까지 우리는 레지스터에 있는 레지스턴스만 생각했어. 그지? 아까 레지스터 먼저 보여줬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알약처럼 생긴 거 있었잖아. 그것만 여태까지 고려해줬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콜리전이 일어난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냥 일반 와이어를 타면서도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저기에 그냥 계산상 계산해주지 않았을 뿐이야. 여태까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와이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안에서도 얘네가 또 일렉트론끼리 서로를 부딪힐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암미러, 볼트미러 같은 거 쓰면은 걔네 내에서도 일렉트론이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곳에선 컬리전이 있어. 그냥 우리가
그게 크지 않아서 계산상 빼줬을 뿐이야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고려해주겠다고 하는 게 internal resistance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와이어라든지 암미터, 볼트미터 뭐 등등 모든 이제 것들의 레지스턴스 그 안에 내부적인 레지스턴스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internal resistance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internal resistance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려주냐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얘네가 외부의 레지스턴스예요. 외부의 레지스턴스고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레지스터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인터널 레지스턴스를 이제 그 분리시켜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를 분리시켜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 안에 이렇게 레지스턴 하나 더 그려줘. 그러면 이 점선 안에 있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레지스턴스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배터리의 인터널 레지스턴스 이렇게 그려서 작은 그 스몰 r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줘. 자, 그래줬을 때 얘도 똑같아.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얘네가 안쪽에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레지스턴스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EMF 즉 배터리 입장에서 우리 얘네 둘을 나눠줘야겠지. 여기에도 나눠주고 여기에도 나눠주겠다. 그렇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레지스터 두 개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디바이드 해가지고 나눠줬잖아. 그렇지? 그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눠준다. 그러면은 얘네한테 걸리는 포텐셜이 우리가 I times R이 될 거고 얘네한테는 I times R이 될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누가 나와야 돼? 얘네가 나와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I times small r plus I times capital R은 EMF가 나와야겠지.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사실은 인터널 레지스턴스란 우리가 사실은 필요 없는 녀석이잖아. 그렇지?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 여기한테 걸려지는 potential difference V를 우리가 그 용어적으로 lost volt라고 많이 얘기해줘. lost volt. 왜냐면은 필요 없는 데서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있잖아. 그럼 얘네한테 걸리는 걸 터미널 PD 이렇게 우리가 불러줍니다. 음, 요 개념들 다 이해됐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 오케이. 시간 좀 애매한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 뒤에 있는 요 문제 한번 너 보고 한번 풀어보자, 얘네. 자, 얘네도 쉽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네 인터널 레지스턴스의 값이
지금 0.3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렇지? 0.3이면 주어져 있으면 일단 첫 번째가 current in the circuit. 전체 서킷에 걸릴 때는 우리는 첫 번째 total resistance를 구해줘야 된다, 그렇지? total resistance 구해주면은 9.8 ohm이 나온다, 그렇지? 왜? 얘네 더하기 얘네 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얘네 potential difference가 지금 7.3 volt가 있으니까 V equals to IR 공식 써줘서 current I는 구해주시면 V over R이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9.8 over 7. 아니 반대지. 7.3 over 9.8이니까 정답이 about 0.74가 나온다, 그렇지? volt, current, ampere, sorry. 자, 그다음에 로스 볼트 구하라고 했으면 누구한테 걸리는 거? 0.3에 걸리는 거 우리가 그 구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때 우리 쌤이 전체 볼티지에서 얘네의 비율만큼 나눠 받는 거니까 얘네 비율이 어떻게 돼? 전체 9.8에서 0.3을 차지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얘네 그러면 몇이 나와? 0.22 볼트가 나온다. 자, 뒤에 페이지 넘어가시면 요 문제 있습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그 오답을 남겼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용어만 알면 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터미널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포텐셜은 누구의? 얘한테 걸리는 거다, 그렇지? 얘한테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 어떻게 구해준다? 얘네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원래 여기 있다, 그렇지? 여기 있는데 지금은 그림에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림에 안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다,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3V가 나눠주는데 지금 우리는 얘한테 걸리는 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전체 12에서 10만큼 걸리는 걸 우리가는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 몇이 나온다? 5, 6 나눠주면 2 나오니까 2.5 볼트가 나오게 되겠지.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B 파트 끝냈어. B 파트 끝냈고 이제 다음 주는 C 파트 좀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C 파트까지가 일반적으로 C 포인트 그냥 평균적으로 한 2, 3에서 1년 과정, 그러니까 보통 11학년 파이널을 보통 치거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한 C 포인트 3까지 나가는 게 목표야. 알겠지? 아무튼 그렇게 나가두고 내일 우리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또.